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아이템 제목은 시정연설 보이콧. 윤 강행 의지입니다. 네, 민주당 말씀하신 듯이 앞서 대장동 특검과 여당 탄압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며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하지 않겠다 보이콧을 시사했는데 조금 전 긴급 의총에서 실제로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국회를 무시하는 상황에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와 연설을 한다면 순순히 응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야당 압살하려는 의지 보이는 상황에 결코 정상적인 통시정연설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오늘 오전 이런 보이콧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밝혔는데요. 오늘 출근길의 답변 듣고 오시죠. 그래서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또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지금 보이콧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매일 시정연설 강행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훈 위원님. 네네. 근데 지금 너무 강대강 대치라서 내일 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진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들거든요. 아유, 물리적 충돌은 있을 수 없고 네.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내일 아침에 최종 결정을 한다니까 저는 다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년 600조가 넘는 예산, 그다음 우리 국민의 민생이 담긴 예산 아닙니까? 같이 들어야죠. 그리고 그 대통령도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헌법 81조, 이게 대통령의 국회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회법 8조, 대통령이 그 본회의 소집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는 지켜줘야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현명한 결정을 해서 어쨌든 여야가 같이 그 연설도 듣고 지난 5월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처음으로 그때는 이제 추가 경정 예산 아니었습니다만 시정 연설을 하고 야당 의석 쪽으로 가서 일일이 악수를 했고 또 야당 의원들도 다 정중하게 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당장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 등 때문에 갈등이 해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또 저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이 악수를 하면서 그래도 국정을 우리가 함께 하고는 있다.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이 악수하는 모습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내일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간 협치라는 말이 좀 사치스럽게 들릴 만큼 너무너무 전국이 정말 급냉, 경색이 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지금 새로운 로고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로고 공개를 두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민지숙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실 기존 청와대 로고를 대신할 새로운 CI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 로고 이미지에는 봉황이 감싸고 있는 청사를 감싸고 있는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양이 검찰의 로고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을 쏘아 올린 건 민주당 정청래 의원입니다. SNS에 새로운 대통령실 로고를 보니 검찰을 품은 형국이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만들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공세를 더했습니다. 검사가 만들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다. 이걸 만드는데 1억 원의 예산을 썼다는 사실이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대변인실. 이 봉황이 감싸고 있는 건물은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 어떤 특정 건물 같은 거를 의도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용산 대통령실 사진과 CI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설명 이어갔습니다. 이 검찰 CI와 유사하다는 주장, 이 로고와 유사하다는 주장, 이 용산 시대의 개막을 폄훼하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 기자단에게 직접 로고와 함께 저희 청사 전경 사진을 함께 첨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억지 주장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보니까 지금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런저런 뭐 반박, 이런 공격이랄까요? 이런 거에 좀 대응을 하려던 건지 사이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 네. 사이다가 뭐예요? 네, 사이다 발언으로 아실 수 있는데 네. 사이다 줄임말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네. 이 포털 사이트에 대통령실을 검색하면 네. 홈페이지에 사이다라는 사실적인 코너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저건가 봐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나서 가짜 뉴스에 적극 대응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새로운 새로운 게시판인데요. 네. 네, 올라와 있는 질문들을 살펴보시면 뭐 윤석열 대통령 최근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자리에서 주사파 발언했던 것 이거 관련해 본 뜻이 무엇이었다 이런 걸 해명을 한 내용도 있었고 대통령실 집기 구매에 10억 원이 들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하는 내용 해명의 답변을 달아두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얼마나 또 정치권이 얼마나 이 갈등으로 뜨거우면 오죽하면 팩트 확인 이 코너까지 만들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정치권이 쏘아올린 이 갈등의 불씨 이 주말 동안 광장으로까지 번졌죠. 이 주말 동안 보수단체, 진보단체 모두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시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의와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대규모 보수와 진보 양쪽의 집회를 좀 보고 왔는데 강재묵 기자. 근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참석을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퇴진 집회는 김용민 의원뿐 아니라 네. 또 황운하, 안민석, 양이원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다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그 집회, 퇴진 집회에 직접 올라서 목소리를 냈던 김용민 의원 관련돼서는 사례는 저희도 소개드린 바가 있었죠. 네. 이번에도 직접 연단에 올라 이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김 의원 집회에 이어 오늘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는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이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네네. 오로지 이제 법적인 책임을 공방을 가져가서 모면하겠다라는 방식들. 근데 이게 비단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례에서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걱정이거든요. 예. 가장 선명한 것은 자진이 사퇴하는 것이고요. 사퇴요. 그게 정말 싫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까지 했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정 쇄신안을 명확하게 내놓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신임을 받는 그런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안민석 의원은 광장에 모인 시민이 언론이 추산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과거 이제 지난 탄핵 정국 시절 때 촛불 시위보다도 인원이 더 되는 것 같다. 이런 네. 식의 설명을 이제 붙이기도 했고요. 지난 탄핵 정국 시절에 대한 설명하다 보니 국힘 측에서도 바로 반응이 있었겠죠. 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 현역 의원의 신분으로 직접 집회 현장에서 언급하는 행위를 두고 매우 부적절하고 이제 옳지 않은 행위라고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진보 쪽에서만 대규모 집회를 한 건 아닙니다. 보수 쪽에서도 하긴 했는데 하지만 지금 집권한 이 집권한 쪽에서는 지금 반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집권이 한 5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집회를 한다는 거 굉장히 좀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통령실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개별 집회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런 네. 정치적인 구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는데요. 네. 다만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과 질서가 지켜지길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네.
지금 정치권 대립이 민심으로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만 있으면은 답변하기 곤란하면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저게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사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게 한 번이 아니라 지금 한 2달 이상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계속 몇만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광우병 파동이 벌어졌을 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직접 나서가지고 수습을 네. 하고 뭐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결국은 양 진영의 새결집 이런 식으로 된다라면 이게 5년 내내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참 개인적으로 끔찍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정치는 실종되고 계속 싸운다라고 본다라면은 사실 이 부분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해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맨날 종북 주사파 얘기하시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영 결집을 더 가속화하고 굉장히 파행으로 이끄는 건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입니다. 좀 대통령이 통 크게 좀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김준일 대표님은 권력을 가진 쪽에서 좀 풀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까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게 뭐 한쪽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양쪽 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를 좀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지금 1%포인트, 전주 대비 1%포인트 정도 이 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도 보면 같이 떨어졌어요. 민주당의 이 지지도를 보면 전주 대비 또 5%포인트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양쪽이 다 지금 민심에서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면은 조금은 이제 지지율 반등에 이제 기반은 다지고 있어요. 가장 네. 중요한 게 이제 여당 내의 그 갈등을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어쨌든 정해졌기 때문에 정리가 됐고 또 보수 세력 그 일부에서는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냐 불만이 많았는데 네. 그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어떤 하나의 지지율 상승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되는 거죠. 지지율이 상승하려면 민생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민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27일 날 비상 민생 경제 대책 회의를 생중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민생에 대해서 얼마나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다음에 내각이 애쓰는지를 그 생중계를 통해서 본다면은 지지율 움직일 수 있고 야당은 만약에 지금 대통령과 그 여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진다면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도 있는데 왜 못 얻을까?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큰 사법 리스크에 지금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공식 대표니까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보호하려는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 가까이 온 것 같고 그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이제 플랜 B를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도야도 지금 중요한 건 민생이다. 민생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